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규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정부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시간은 제가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그 내용을 수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뭐가 어떻게 개편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행정학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바뀌는 건지 그걸 짚어드릴게요. 근데 실제 뭐가 어떻게 개편됐다 이거는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정학에서 이런 업무들을 이제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 뭐가 어떻게 개편됐다 그 자체는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편된 내용부터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은 지금 여야 간에 최종 타결이 됐고 11월 7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거든요.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조만간 시행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언제 시행되는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년도 시험에는 무조건 이게 반영이 될 거고 금년 말 안에는 이제 시행이 될 거니까요. 이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현행 중앙행정기관이 17부 3처 16청에서 17부 5처 13청으로 14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가 2개 늘고 청이 2개 줍니다. 자, 왜냐하면 우선 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신설이 돼요. 자,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 신설이 돼서 기존에 그 3개 처가 있었는데 여기 2개 처가 늘어서 이제 5개 처가 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요 4개는 차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국민안전처는 장관급이 됩니다. 처음에는 국가안전처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국민안전처로 도중에 이제 바뀌었거든요. 국가가 안전해야 되냐, 국민이 안전해야 되냐,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국가도 안전해야 되고 국민도 안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번에 그 재난 세월호 같은 문제는 국민 안전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로 이제 요번에 협의 과정에서 바뀌었고요. 이제 국가안전처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그 뉘앙스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안전기획부 같은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요 그런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안전이 아니라 국민안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안전처로는 잘한 것 같고 어떤 학생은 대통령도 차제에 폐지해버리지 대통령은 왜 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국가의 왼수인데 있어야죠.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총리 밑에 4개 위원회가 있고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개처가 5개처로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거는요. 이 안전행정부가 없어지고 행정자치부가 됩니다. 안전행정부가 없어지고 행정자치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 안전행정부 기능이 크게 3가지였거든요. 이 안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치 문제하고 그 3가지였는데 안전은 국민안전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인사는 인사혁신처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행정자치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안전행정부는 폐지가 되고 행정자치부로 이게 바뀌고요. 따라서 그 밑에 있던 소방청과 경찰청이 있었는데요. 경찰청은 그대로 행정자치부 밑으로 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은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수 밑에 해양경찰청 이것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경, 소방청 반대 많이 했었는데 폐지를요. 이 2개가 폐지가 되고 그 대신 이 2청이 어디로 오냐. 국민안전처 밑에 중앙소방본부 그다음에 해양안전본부로 옵니다. 근데 이거는 당초에 고위공무원 가등급 1급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반발이 워낙 세서 이거를 차관급으로. 현재도 해경청장하고 소방청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옮겨서 국민안전처 밑에 2 본부로 차관급으로 하고 그 대신 이 원래 처장은 차관급이 원칙인데요. 이 국민안전처는 유일하게 처 중에 장관급입니다.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기는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 이렇게 부르지만 호칭이 여기는 국민안전처 장관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안전행정부가 이제 폐지되고 결국 행정자치부가 됐는데요. 저는 안전행정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안전행정부에 있을 때 제가 그만두고 공직을 나올 때요. 저희 선배들이 아니 이 안전한 행정부에 있지 왜 나가냐고 그렇게 많이 만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전행정부가 아니네요. 제가 나오길 참 잘했죠. 자, 안전행정부 없어지고 행정자치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7부 3처 16청에서 2개 처가 늘고 2개 청이 줄어서 그러니까 이 해경청 그다음에 소방청 없어져서 청이 2개 줄고 처 2개 늘어서
이 부는 변동이 없고 처만 5처, 청만 14층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개편 내용을 행정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게 문제예요. 물론 뭐 정부조직 개편된 걸 저희 지금 15년도 판 교재에는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 기출집, 기본서, 뭐 압축 다 반영이 돼서 그 책 내용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영이 안 된 교재들도 더러 있죠. 저희 책 말고요. 근데 그런 또 옛날 책 저희 책을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반영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근데 약간 이제 불편하신 게 이 내용이 행정학 전반에 한 100여 군데씩 나와요. 기본서도 한 100군데 고치셔야 되고 기출집도 100군데 정도 고쳐야 되고 제가 구체적인 지문 고쳐질 지문 사례를 쭉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조금 번거롭죠. 수고스럽죠. 그래서 이미 고쳐진 저희 2015년 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고생을 덜 하시고 좀 편안하게 공부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학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챙겨봐야 되냐면 일단 이처럼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흔히 나오는 문제가 이런 뭐 국민안전처 신설이나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은 정책의 유형 중에 어떤 정책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자, 그래서 이거는 로이가 얘기하는 구성 정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이는 정부 조직을요, 이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정책의 유형을 배분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그다음에 재임배 정책, 배구 규제인데요. 로이, 키 작은 사람은 배구 못하게 규제하자. 배구 규제. 키 작은 사람을 루저라고 했던가요? 키 작은 남자. 돈 없는 남자는 후져. 근데 재미없는 남자는 뒤져요, 뒤져. 그러니까 흔히 어떤 그 미혼 여성들한테 신랑감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인기 좋은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키 큰 사람도 아니에요. 유머 있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되고 키는 작아도 되는데요. 재미는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배구 규제 중에 로이는 구성정책이라고 했어요. 정부 조직 개편하고 선거구역 획정하고 하는 거는 구성정책이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처럼 정부 조직이 회계 연도 중에 바뀌면 예를 들어 12월 1일자로 이 내용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에는 국민안전처 예산이 책정이 안 됐잖아요. 인사혁신처도 그렇고. 그럼 이때 예산이요. 책임소관이 변경돼야 돼요. 그걸 이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일부 가고 행정자치부로 일부 가고 이렇게 이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체는 국회 승인을 따로 얻어야 돼요. 자, 법은 지금 개정됐어요. 11월 7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이제 공포가 뭐 되면 뭐 12월 1일이든지 조만간 시행이 될 텐데 이처럼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예산 이체가 돼야 되는데 따로 이건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나요? 얻지 않습니다. 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과 의결시켜 줬기 때문에 거기에 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미 승인해서 법을 만들어 준 건데 따로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따로 승인 얻지 않으면 이거는 사전 승인의 원칙에 예외가 될까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아야 될 걸 안 받으면 예외인데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흔히 여러분들은 그럼 국회 승인을 얻지 않는다면 예산 사전 원칙의 예외 아닙니까? 그렇게 이분법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승인을 받아야 될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사전 승인의 예외도 아닙니다. 자, 예산 안전행정부 예산이 인력처 행자부로 이게 책임소관이 바뀌는 거 이체다. 사전 승인 필요 없다. 자, 그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방자치편에 가게 되면은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거 요거가 전에는 안전행정부가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행정자치부가 돼요. 행정자치부. 이 안전행정부의 주요 기능이 10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자치는 전부 다 행정자치부로 갑니다. 행정자치부로. 구체적인 지문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방자치 지원 감독 이래 하는 거는 전부 다 행정자치부다. 인사혁신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행정통제편이 나오는데 그 내부 통제기관 중에 교차기능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기능.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법제,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차기능 조직해서 정부 막료부처거든요. 이걸 이제 교차라는 게 횡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 총리, 부청은 수직적인 개선 부처거든요.
개선부처인데 이 중에 인사, 조직, 정원, 예산, 법제, 물자는 수평적으로 이걸 교차해서 지원해주는 횡적인 지원 조정 조직이다라고 해요. 이걸 이제 정부 막료부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늘어난 거죠. 안전행정부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다 안전행정부가 했었죠. 인사, 조직, 정원. 근데 그게 이제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로 나뉘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차 기능 조직에 해당한다,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예산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사입니다. 인사 기능이 안행부가 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10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갈라진 거예요. 기출문제 지문에 보면은 이게 다 뭐 소청심사위원회는 안전행정부 밑에 둔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사혁신처 밑에 둔다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인혁처로 가고 어떤 거는 행정자치부로 가는지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잡고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게 요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 우선 안전행정부가 하던 기능이 크게 물론 안전은 이질적인 문제니까 국민안전처로 갔고 나머지가 이제 10가지였는데요. 이게 이제 5개는 인혁처로 가고 5개는 행자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인사, 보수, 연금, 윤리, 복무 요거는 인혁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조직, 정원, 혁신, 전자자치 5개는 행자부로 갑니다. 사이좋게 딱 반씩 갈라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인사는 보시면 예를 들어 기출문제라든지 우리 교과서 지문에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 단독형인 안전행정부가 중앙인사기관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비독립 단독형 인사혁신처가 중앙인사기관이다. 비독립 단독형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단독형, 합의제가 아니라 단독형 맞고, 그다음에 이거는 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행부는 대통령이 직접 물론 지금도 대통령 임명을 해야겠지만 앞으로도요.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장관이 지금은 처장이 책임지는 단독형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이제 지휘가 이게 인사혁신처다. 행자부는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처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조직하고 정원하고 인사를 구분을 많이 못하세요. 조직은 하드웨어, 집을 만들어주고 여기 방을 몇 개 설치할 거냐 이런 것들이 조직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집 만들어주고 방 2개 설치하고 무슨 부서를 설치하고 이게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에 2사람 살게 하고 이 방에 1사람 살게 한다. 이게 정원 관리예요. 인사는 뭐냐면요. 이 방에 누구를 재울 것이냐, 이 방에 누구를 살게 할 것이냐, 그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만들어주고 부서 만들어주고 정원 배정하는 거는 이 행자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거기다 앉히는 거는 그거는 인사니까 그건 인혁처가 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관리라든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인혁처 소속이 돼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됩니다. 들어가고 고위공무원단 관리도 인혁처가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니까요. 인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수 문제거든요. 보수는 공무원 처우 개선 계획은 당연히 이제 인혁처장이 수립을 해요.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처우 개선이 봉급이죠, 보수. 그리고 이제 총액 인건비의 기본 항목 통제 같은 것도 이제는 인혁처가 합니다. 그거는 보수 문제니까요. 저는 안행부가 했었죠. 그래서 이 총액 인건비 업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행정부하고 기획재정부가 공동 소관을 했어요. 자, 총액인건비 하면은 이제 총액인건비 예산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보수, 조직, 정원. 자, 이 4가지를 각 부처가 그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는 좀 자유롭게 하자라는 게 그게 총액인건비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기재부가 인건비 총액 예산은 기재부가 정해주고, 보수는 전에는 안행부가 했었죠. 이걸 다 안행부가 했었죠. 근데 보수는 인혁처가 하는 거예요. 보수 항목 관리는. 그 다음에 기구 만들어주고 과이하는 각 부처 자율이지만 국단위 이상은 안행부가 대통령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건 행자부가 하는 겁니다. 행자부. 저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이 업무를 소관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안행부하고 기재부 2개 부처가 소관했는데, 자, 인건비 총액 예산은 기재부가, 그 다음에 보수 항목 관리는 인혁처가, 그 다음에 조직 기구는 행자부가, 정원도 행자부가 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 총액 인건비 중에서도 이 조직하고 정원만 행자부가 하고, 이 보수
보수, 총인건비 보수 기본 항목은 인혁처가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연금 개혁 참 말이 많잖아요. 한 학생은 저한테 글이 왔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선생님 요즘 뭐 연금도 준다 그러지 정말 공부할 맛이 안 나요.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이 올라왔던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할게요. 붙기는 하세요 그랬어요. 붙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연금 준다 이제는 뭐 더 내고 덜 받는다 이런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공직 생활을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혜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국비 유학이라든지 국내 대학원 보내주는 거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3년만 근무하면 야간의 특수대학원을 합격하시면 학비를 다 대줍니다. 나중에 상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학비 받은 기간에 곱하기 2만 근무를 해주면 돼요. 그게 옵션이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에 2.5년, 2.5학기를 이제 혜택을 받았다 하면 곱하기 2에서 5년만 근무해주면 돼요. 근무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나오면 이제 돈 물어내야죠. 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혜택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뭐 유학이라든지 국내 대학원 혜택을 받으면 곱하기 2에서 그걸 근무만 해주면 돼요. 돈 물어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나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연금 지금 이제 연금 개혁 난리가 났는데 오늘 일요일 광화문에 뭐 10만 명의 공무원이 집결해서 뭐 시위를 한다고 하던데요. 뭐 선배들이 알아서 다 시위해주고 방어해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나 하세요. 자, 연금 개혁 문제, 그다음에 연금관리공단을 감독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인사혁신처가 합니다. 행정자치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취업 제한. 지금 보면 퇴직 전 5년 전 담당했던 업무하고 퇴직 후에 2년간은 이제 못 간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거 3년으로 이제 좀 늘어날 전망이고 요 법들이 연말에 다 지금 통과될 예정이거든요. 국회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5년 전 담당했던 직무하고 연관된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앞으로는 3년간 못 간다. 이런 것들이 공직자 윤리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취업 제한. 이런 거 업무를 누가 하냐면 인혁처가 합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인사예요, 인사. 윤리 문제입니다, 그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이런 거, 위원회. 주식백지신탁위원회도 행자부에 설치가 되게, 안행부에 설치가 됐었는데, 이제는 인사혁신처로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인사혁신처로 다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무 문제까지도 인혁처가 합니다. 복무라는 거는요, 복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공무원 뭐 노조 업무라든지 노조. 정부 측 교섭 대표가 이게 전에는 안행부였는데 이제는 인사혁신처장이 돼요. 공무원들의 어떤 그 후생, 복지, 복무, 근무 이런 관계, 뭐 연가를 더 누린다. 1년에 지금 22일간 연가를 갈 수 있는데요. 이걸 뭐 25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게 다 복무 문제입니다. 휴가 제도라든지 이런 거 전부 인혁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상관리, 살림살이 뭐 이런 거 뒷바라지하는 마치 집안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다 이제 인혁처가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자부가 하는 게 5가지겠죠. 조직, 정부 조직 개편하고 지금 이 정부 조직 개편하는 거요. 구체적인 거는 다 지금 이제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했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는 행정자치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걸 담당하기 때문에 행자부를 우리나라 행정개혁기구라고 합니다. 인혁처는 중앙인사기관이 되고요. 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기구가 돼요. 정원 관리하고, 그러니까 집 지어주고 부시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건 전부 개혁이니까 행정개혁은 행정자치부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조직관리니까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도 다 여기서 하겠죠.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거. 책임운영기관도 조직 문제니까요. 이것도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개방형 인사, 공모지기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인사니까요. 여기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정보 업무가 있어요. 전자정보, 행정정보화. 자, 이 정보 업무에는 크게 국가정보 업무가 있고 행정정보 업무가 있는데요. 국가정보화는 미래부가 해요. 국가 전체 정보 업무는 미래부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정정보화는 이제 행자부가 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업무를 뭐라 그러냐면 전자정보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나 그 이번서 보시면 전자정보 업무에 대해서 뭐 각 부처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행자부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게 자치인데요.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지원과 감독은 전부 행자부가 해요. 그건 인력차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기준인건비 있잖아요. 기준인건비. 아까 총액인건비 보수항목 관리는 인력처가 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는 총액인건비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거든요. 근데 지방은 인사고 조직이고 정원이고 모든 교부세 교부하는 거 모든 거는 전부 행자부가 해요. 지방의 인사까지도. 인력처는 지방 인사는 개입을 안 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기준인건비 정해주는 거 이거 행자부가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사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자치사무 안행부가 했었는데 이제 행자부가 합니다. 그다음에 교부세 분기별로 나눠주고 하는 거 산정하고 다 행자부가 합니다. 그다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행자부에 설치가 돼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의사 밑에 설치가 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행자부 밑에 설치가 되고 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가 조정결정을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행위를 기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에는 일일이 다 승인해 줬는데 2006년인가요? 이게 법이 바뀌었죠. 안행부 장관이 일일이 승인했었는데 그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주면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초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이는 외채를 발행하거나 그 다음에 자치단체 조합, 특별자치단체인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행자부 장관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외조초예요. 외채 발행, 조합 발행, 초과 발행할 때는 사전에 행자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단체장이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상이 정부조직 개편 내용에 대해서 행정학에서 챙겨야 하실 내용인데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뭐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안 나와요. 자, 구성정책이다. 예산 이체가 필요한다. 지방자치는 이제 행자부가 다 한다. 그 다음에 인력처나 행자부도 교차기능 조직에 해당한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10가지 기능 중에 사이좋게 5개는 인력처가 5개는 행자부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판 저희 선행자각 교재는 기본서, 기출지 모든 게 다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지문도 정답도 해설도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반영이 안 된 옛날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고쳐서 불편하시더라도 준비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내년도에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